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월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빅 이벤트 중 하나였죠. LA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독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 이벤트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지에서는 빅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도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커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묻혀버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원 의장하고 대만 총통이 미국 내에서 만나면 최초로 이제 만남을 가진 거고, 또 만찬 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는 이제 대만 평화 증진 방안을 계속 찾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또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친중 단체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으로 친중 단체가 올라와서 소형 비행기로 날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중국이죠. 이제 원 차이나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띄우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이제 대만 국기를 든 이들은 힘내라 대만 외치고, 또 중국을 예를 친중 단체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 돌아가라 하면서는 시위가 상당히 좀 격렬하진 않았지만 시위가 있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민간 고용지표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이 5월 FOMC에서 금리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늘지도 않았어요. 예상보다 감소했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잡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좀 더 늘어나고 잡 창출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것도 나왔는데 예상보다 예상치를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견고하고 탄탄했던 고용 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조금씩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완화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죠. 그러니까 배드 뉴스가 안 좋은 소식들은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왜? 연준의 PB 가능성이 높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살짝 바뀐 느낌이 뭐냐면은 안 좋은 소식들이 더 이상 이제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안 좋은 소식들은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지금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고 경제 지표들 발표된 거가 다 예상치를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계속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걸로 소비자들이 또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이제 침체로 빠질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건데, 그러므로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의 PB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 벌써 7개월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세이프 헤이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으로 뽑는 이제 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는 13개월 최고치로 올랐고, 또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결정한 다음에 이제 유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해서 앞으로 한 10달러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예상 같은 것도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완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이제 불안감에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 같은 경우 지난주 2주 전만 하더라도 5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까지 치솟았는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로 아까 이제 봤을 때도 연준에서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 또 베이비 스텝 있죠. 0.25% 금리 가능성이 50%, 50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로 예상하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장이 2주 연속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는 4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오늘 또 새로 들어간 거는 7월달에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로 올랐습니다. 새로 급부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동결, 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2주, 3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서서히 또 상당히 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분위기가 좀 바뀐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 관련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기업 관리 이슈 봤을 때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바이스죠. 그러니까 리바이스 트러스라고 이제 그 청바지 만드는 회사죠. 자, 리바이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능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치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총 수익과 매출 전망을 다 낮추면서는 16%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서는 올해 들어 반등했던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15주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3일 날 찍었던 2년 최저치에서는 여전히 10%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는 정확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지수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소매 지수들도 이제 그동안에 반등하면서 뭐 급등해서 상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오른 것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허다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코가 잠깐 예를 들어서 뭐 실적 악화를 예상하면서는 이제 코스코 같은 주식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되고 있다는 사인이 점점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만큼 고용 지표가 이제 고용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는 소비 위축도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주 동안 장이 반등했을 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리스크온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장의 반등세, 회복세를 주도했다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오프로 분위기가 좀 탈바꿈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대 지수들이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그래갖고 이제 폐장이 되는 거지만 3대 지수들이 억달린 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2주 전, 3주 전에 5개월 최저치로 추락했던 다우존스만 유일하게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기록하고 내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주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주 동안에 5주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낸 거죠. 네, 고용 지표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밤에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 중요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지금 이제 일단 고용 지표가 이제 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클로즈 하는데 다음 날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죠.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발표되는 고용 지표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하고 실업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아주 살짝 예상치 살짝 머물지 아주 적절하게 나와야지 랠리 모드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거나 안 그렇게 되면 예상치를 웃돌아서 확 잘 나오게 됐으면 변수가 생긴다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자극되면서 패닉 셀링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장이 이제 클로즈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액선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 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에는 관망세가 상당히 짙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계속 이제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개장 초 셀러프 모드가 끝날 때 가서는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만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기록하고 내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약세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고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은 진정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조건 팔고 보자. 패닉 셀링 쪽으로 가는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5월 달에 금리 미팅이 있기 전에 다음 주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죠. CPI,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거기다 더해서 소매 판매 지수까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이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금리가 동결이냐,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0.25%는 더 인상하느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뭐 분위기가 좀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2주 동안 반등했던 것, 지금 최근 2주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0월 13일 날에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이제 4개월째 쭉 달려온 장이 그동안의 반격이 한마디로 회복세냐, 이게 전체적으로 회복세로, 그러니까 좀 더 탄탄한 회복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지금 동안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갖고 이게 실패한 반등으로 끝나버리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분합니다. 급격히 엇갈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장이 조금 더 반등해서 회복세가 더 탄력받아 가속대가 붙는다고 하는 쪽과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반등이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반등으로 끝나버리고 장이 3대 지수가 나란히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 작년 10월 13일 최저치까지 다시 찍을 거라고
폭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가 연준의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뭐 동결시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될 수 있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소식도 투자자들은 받아들이는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일희일비하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어느 한쪽의 캠프만 믿고 그쪽을 따라서 올인하는 배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분산 투자를 할 때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레스토랑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레스토랑 가게 되면은 무슨 메인 코스만 먹는 게 아닙니다. 뭐 애퍼타이저도 먹고 메인 코스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형 주식, 중형 주식, 뭐 대형 주식, 초대형 주식 모든 주식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량주만 갖고 있다고 우량주가 안전한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모든 종류의 주식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약간 해지가 된다는 개념이죠.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더라도 그만큼 좀 덜 흔들리거나 인슈런스 개념으로 봤을 때도 또 그만큼 예를 들어 분산 위험 자체가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산 투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